자에너지수, 환원수, 자연수소수, 알칼리수, 원적외 선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액상이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6가지의 기능은 물에 넣을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물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효과 효능을 높이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고요. 양자수, 환원수, 수소수, 알칼리수, 원적외수는 뒤에 또 나오니까요. 화면에 나올 때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바의 가장 큰 특징이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입니다. 글자 그대로 고순도는 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용성은 물에 녹았다, 물에 녹아서 이온 칼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 아닌 일반 칼슘들은 가장 기본적인 칼슘이 인체 내에서 하는 일조차도 미흡하고 효과에 미치지 못합니다.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어야 칼슘이 하는 일을 우리 인체 내에서 충실히 할 수 있어서 고순도로 만들어졌고 수용성으로 만들어졌고 이온 칼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사업자 여러분들이 해바는 뭐야? 이럴 때 해바는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야.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능이 이제 알칼리수인데요. 우리가 밑에 표가 있지만 우리 인체는 약 알칼리로 되어 있어야 가장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알칼리도 7을 유지하지 못하고 6으로 떨어지고 여기다가 또 혈압 당뇨까지 있으면 6에서 또 5까지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전 지구인들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내 몸이 약 알칼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코로나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내 몸이 또는 혈액이 산성으로 변했다라는 의미는, 즉 알칼리도 6으로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피가 떡져 있다, 피가 뭉쳐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해바는 알칼리 10입니다. pH가 10이어서 우리 몸을 최선의 상태로 약 알칼리로 만들어주는데 신속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빨리 약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각종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양자파동수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 생생해바를 2010년도에 만들어서 2022년도까지 단일 제품으로 전국의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파동수가 적용된 것은 작년 3월입니다. 2021년 3월. 그래서 테스트 기간을 거치고 임상을 거쳐서 작년 6월에 첫 제품이 만들어질 때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12년 동안 제품이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조금씩 적용되고 제품이 좋아지면서 2021년 3월에 결국은 양자파동까지 생생해바에 적용하게 됐는데요. 실로 이제 양자파동수를 적용하다 보니까 회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체험 사례가 엄청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체험 사례가 많이 나와요. 제가 10년 동안 체험해보지 못했던 체험 사례까지 여러분들로부터 듣고 있는데요. 설명을 이렇게 보면 물의 파동을 높이고 물 입자를 작게 하여 클러스터 48Hz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클러스터 48Hz가 왜 이제 그 중요 키워드로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해놨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질병이 오면 우리의 몸 중에 세포부터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변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클러스터 48의 의미는 뭐냐면, 이 생생해박 칼슘은 드시는 대로 조금 전에 6가지 기능의 이렇게 6가지 기능을 가진 물이 결국은 우리 몸에 세포 안까지도 바로 들어가서 고장난 세포, 염증을 일으킨 세포, 종양을 일으킨 세포에 바로 작용해서 염증을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병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시키고 몸이 다시 회복되려면 결국은 어떠한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바로 작용을 해야만 신속하게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클러스터 48Hz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세포도 물인데 우리 세포의 클러스터는 60Hz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수돗물을 통해서 그 정수기를 통해서 그 물로 모든 이제 먹는 물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은 보통 클러스터 120Hz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생 먹었던 물로는 세포 안에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 안에 수시로 편안하게 신속하게 세포 안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물은 결국은 세포보다 입자가 작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양자파동을 적용하다 보니까 클러스터가 48Hz를 유지해서 우리 몸에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어떤 세포에도 신속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양자파동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적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원적외선을 가미한 물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체온이 36.5도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든 우리가 체온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36.5도의 정상 체온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 35도 이렇게 이하로 36.5도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이 생생해바를 드시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주는 일을 하고요. 이제 수소수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 생생해바는 pH가 10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물에 녹아서 수용성으로 변해서 이온 칼슘이 될 때는 수소 용존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해바 칼슘은 그냥 칼슘이 수용성으로 변화해서 이온 칼슘화 됐기 때문에 저희 생생해바 칼슘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드셨을 때, 섭취했을 때도 수소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클러스터 48Hz가 다시 설명되는데요. 큰 그림이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우유는 200, 수돗물은 120, 쭉 가서 생수 약 90, 또 해박칼슘은 48Hz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입자가 작은 물. 얼마 전에 SBS인가에서 물에 대한 특집을 했는데, 물은 만병통치다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하고 끝났는데, 만병통치의 조건은 뭐냐면
미네랄이 풍부할 것, 두 번째는 물의 입자가 작을 것. 그래서 저는 이제 해바칼슘은 칼슘 자체가 제품 자체가 종합 미네랄이고 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클러스터 48Hz는 수소수보다도 훨씬 작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국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체험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제 환원수고요. 환원수는 이제 환원수 가지고 설명해도 1시간 다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단어 자체 그대로 환원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국을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해바를 가지고 미스트 대용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바로 이렇게 몸에 불편하신 데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몸에다 뿌리는 분도 계시고 한데 결국은 해바는 환원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다치고 또는 넘어지고 접질리고 또는 뭐 심지어 불이나 물에 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만약에 응급 상황으로 불이나 물에 데였을 때 바로 데인 환부에 그냥 뿌려주면 이렇게 다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손등이 데였다 치면 손등을 덮을 수 있는 급하면 휴지도 괜찮아요. 휴지나 물티슈나 거즈 이런 것을 이렇게 데인 부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해바칼슘, 요거 해바칼슘이라 치고 해바칼슘을 이렇게 거즈 위에다가 축축하게 적셔만 줘도 데인 부위가 바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데인 화상을 입은 부위가 바로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환원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접질렸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질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 이렇게 무릎 이하에 이렇게 이렇게 복숭아뼈 그 부위가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접질리는 수가 있는데 접질릴 때도 접질리는 즉시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 해바칼슘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휴지나 티슈로 이렇게 그 접질린 부위에 놓고 칼슘을 축축하게 적셔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1회 내지 2회 정도 하면 접질리지 않았을 때의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크게 얘기하면 환원수의 의미고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렇게 쭉 제품을 만들어서 그 많은 소비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할 때마다 12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아까 첫 화면에 봤던 이런 기능들이 해바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캡슐의 제품에는 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액상으로 선택을 했고 액상을 선택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개발하신 분들과 협업해서 물의 기능을 많이 넣게 됐습니다. 이제 효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치아의 건강을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 약 90%라고 나오는데요. 65세 이상 된 분들의 잇몸이 다 무너져서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가 흔들린 상태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이런 이제 경우를 많이 봤는데 결국은 이가 부실해서 빼는 게 아니고 잇몸이 부실해서 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바칼슘은 잇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표시에는 잇몸 질환, 입안의 세균, 염증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많은 상담 전화가 오는 게 뭐냐면 해바를 먹었더니 입 안이 다 헐었다 라는 얘기가 주로 저한테 오는 상담 전화인데, 해바는 강한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pH 10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pH 10을 이렇게 입 안에 넣었을 때 입 안에 세균과 염증을 다 없애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세균이 없어질 때는 반응이 없는데 염증이 없어질 때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소독약만 발라도 이렇게 이제 반응이 오듯이 이렇게 권유를 해요. 해바를 드실 때는 입 안에 약 5초에서 10초를 가글을 하고 삼키세요.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가글을 할 때 누구나 입안에 세균이 염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염증하고 바로 작용을 해서 약 2, 3일, 그러니까 드시는 대로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약 이틀, 3일 정도는 세균이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잇몸이 살짝 헐 수도 있고 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 없고 2, 3일만 견디시면 입 안이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구취, 입안의 냄새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잇몸에 근육이 생겨서 이가 탄탄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던 이도 이렇게 잘 안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그 치아가 흔들리니까 이 딱딱한 것도 못 씹고 이렇게 꽉꽉 씹어서 식사를 못 하는데, 잇몸이 탄탄해지다 보니까 이제 딱딱한 것도 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행복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해바를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60, 70, 80, 90 되신 분들도 다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바로 이렇게 가글을 하시고 잇몸이 튼튼해져서 이가 튼튼해져서 이제 다시 씹는 즐거움이 생겼다라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칼슘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자, 골밀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지어 이제 저에게 그 많은 그 예방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데, 골밀도 강화, 골다공증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칼슘을 드시면 당연히 골다공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칼슘들은 입자가 커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골밀도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생생해바 칼슘은 클러스터 48을 유지하기 때문에 칼슘을 이렇게 함유한 물이 지금 뼈도 세포죠. 뼈도 세포인데 뼈 세포보다도 해바칼슘의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뼈 안에 쏙쏙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6, 7, 8, 90 연세 드신 분 안 가리고 골밀도가 신속하게 빨리 개선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개선도 물론 되고요. 이제 근육 강화 이렇게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됐습니다. 근육 강화 가지고 1시간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내 건강을 좌우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65세가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근육이 다 소실돼요.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육이 소실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무릎이 불편해지고 허리가 불편해지고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위 소장 대장 전립선 근육 요실금 근육이 다 약해지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무릎이 불편해지고 허리가 불편해지고 표시되는 데가 다 불편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근육이 빠져나가서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국에 많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가서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하지만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내 몸에다 근육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미 무릎이 허리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운동하는 건 여간 불편하지 않겠죠. 그런데 뭘 먹으면 근육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해바를 드시면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다 보면 이제 그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손인데 이거를 이제 발로 치고요. 그럼 무릎이 여기에요. 그러면 종아리 근육과 이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이렇게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드시면 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다 소실돼서 무릎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시큰시큰해지고 더 심해지면 걷지 못하고 이래 되는데 결론은 간단해요. 여기에 근육이 생기면 무릎이 편해져요. 그래서 무릎이 편해졌다라는 것이 체험 사례 중에 제일 많고요. 심지어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무릎이 불편해지면. 그래서 지팡이 짚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는 수술을 많이 권유하고 하는데 수술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한다고 무릎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근육이 만들어지면 무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팽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도 해박칼슘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여기에 근육이 생겨서 결국은 지팽이를 버리고 엄청난 그 감사, 해박칼슘을 만난 게 자기는 행운이다,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래는 안 보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허리라고 칠게요. 그러면 허리를 60대 초반까지는 등에 있는 근육이 허리를 이렇게 꽉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삶의 무게에 허리의 근육도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 척추가 이 등뼈가 이렇게 자기 자리에 근육이 딱 잡고 있을 때는 자기 자리에 있어서 허리가 안 아팠는데 근육이 소실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척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앉죠. 그죠? 내려앉으면 결국은 엉치까지 이렇게 진 눌릴 수밖에 없는데 엉치까지 진 눌리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허리를 이렇게 자꾸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야 여기 이제 뭉쳐진 데가 펴지니까.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많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왜 어떻게 해야 낫냐면 등에 근육이 생겨야 다시 허리를 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심장인데 이번 강의 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심장 얘기만큼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50, 60, 70, 80을 살았어요. 살았으면 살았다는 것은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그런데 심장은 어떤 논리로 뛸까? 뭐 다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뛰겠지. 근데 과거에 KBS 생로병사 내지는 또는 이제 의학 박사들 또는 이제 미네랄을 연구하신 모든 사람들이 심장을 이렇게 수축 확장 팔딱팔딱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KBS 생로병사 PD가 미국의 골다공증 협회에 가서 쥐에서 심장을 꺼내서 두 개를 매달아 놓고 하나는 물을 붓고 하나는 칼슘을 부었더니 물을 부은 심장은 가만히 있는데 칼슘을 부은 심장은 심장 혼자서 팔딱팔딱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장을 박동하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라는 것을 KBS 생로병사가 미국의 골다공증 협회에 박사하고 가서 그걸 밝혀서 와서 전 국민이 보는 생로병사에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하는데 그 칼슘은 결국 어디에 있냐? 내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에 있는 칼슘이 심장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심장을 박동하게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 혈액에 칼슘이 없으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심각한 게 칼슘 부족입니다. 그리고 소장 대장은 이것도 중요하네요. 소장 대장도 근육입니다. 이렇게 꿀렁꿀렁 근육이어서 무릎, 허리, 심장 근육이 빠져나가듯이 소장 대장에도 근육이 빠져나가면 소장의 기능, 대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변비죠. 변비도 뭐냐면 소장 대장이 근육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바가 들어가면 대장의 기능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우리 이제 전립선은 남자한테 해당되죠. 전립선 근육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처지듯이 전립선도 이렇게 처집니다. 처지면 가서 요로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것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바가 전립선 근육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 다음에 요실금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의미는 근육이 빠져나가서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요실금이 온 것도 결국은 근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데 근육이 생겨야 요실금이 낫는데 근육을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운동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운동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바가 들어가면 요실금 근육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요실금도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 요실금 좋아졌어요 라는 말은 잘 안 하시지만 저하고 1대1로 만나면 정말로 내가 요실금 때문에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뭐죠 우울증까지 오고 막 이러셨던 분들이 해바로 요실금이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신경 전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지금 해바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치아 건강, 골밀도, 근육, 신경 이게 원래 칼슘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칼슘이 하는 일인데요.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해서 교통사고 나서 온몸이 여기저기 부위별로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넘어지면 뾰족한 데나 돌이나 계단이나 이런 데서 탁 넘어질 때 신체가 어느 부위가 딱 넘어졌을 때 그 부위가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부위에 충격이 오면 이 충격 때문에 꼭 그 날이 춥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이제 그 부위에 신호가 와요. 그걸 신경통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신경이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해서 교통사고 나서 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칼슘이 하는 일이, 칼슘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이,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칼로 째잖아요, 피부를. 칼로 찔 때는 신경도 같이 잘라집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신경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통증은 뭐냐면 원래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넘어져서 다쳐서 수술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이 뭉치거나 신경이 끊어졌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증상은, 통증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진 신경이 이렇게 붙으려고 신호를 주는 게 통증입니다. 그러면 해바가 들어가서 떨어진 신경을 이렇게 막 붙으려고 이렇게 통증이 일어난 그 부위를 해바가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신경을.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신통하게도 넘어져서 충격받은데, 또 일하다 다쳐서 충격받은데, 머리를 많이 써서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사람들, 두통이죠. 통증이죠. 수술 안 되는 당연히 통증이 있고, 수술의 자리는 죽을 때까지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해바가 들어가면 그걸 전달해 주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걸 보고, 저는 의학 지식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 사례 위주로 그거를 저는 느끼고 배우고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수술한 자리에 통증도 없어졌다, 교통사고 나서 평생을 통증 때문에 시달렸는데 그 부위의 통증도 없어졌다라는 말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들을 때 저도 해바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 혈액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 그러면 칼슘이 우리 인체 내에 혈액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비율이 혈액만의 칼슘 1이에요. 그러니까 10,000대 1의 비율로 혈액 속에 칼슘은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칼슘들은 이제 먹으면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칼슘이 이렇게 이제 인체 내에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칼슘의 중요성을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내 피에,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피가 산성으로 바뀌고, 농도가 약해져서 피가 떡지고 뭉치고, 박동이 떨어지고, 자,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뭐냐면 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기에 pH 여기 있네요. pH 7을 유지해야 되는데 6이나 5로 떨어지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혈전이 생기고 떡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산성화됐다는 의미는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이제 감염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래요. 그럼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혈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혈전. 피가 뭉쳐서 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왜 뭉쳤냐? 칼슘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내 피가 산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명적으로 혈전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망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 뭐냐? 해바는 혈액이
이렇게 떡지는 거를, 뭉치는 거를 방지하고, 또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칼슘을 채워주면 혈액이 약 알칼리, 혈액은 pH가 7.2입니다. 심장은 pH가 7.4고요. 그래서 pH 7을 유지해줘야 내피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혈액 사진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혈구,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화면에 크기가 큰 피가 있고 작은 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 120Hz짜리 물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피도 120Hz입니다. 그런데 해바는 48Hz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물을 계속 음용을 하다 보니까 피도 입자가 작아지고 작아진 피는 결국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관이 보이시죠? 혈관이 보이는데 이 혈관이 40세가 넘어가면 혈관이 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혈관이 굳으면 결국은 만병의 원인이 또 될 수 있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이제 산화질소 하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산화질소를 먹어라, 산화질소 제품을 복용해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혈관이 굳어지면 즉 우리 몸의 질소는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에서 생성이 됩니다. 혈관 내피에서 생성이 되는데 40이 지나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인체 내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질소를 먹어라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즉 해박칼슘은 조금 전에 근육 얘기를 했습니다. 근육은 뭐냐면 근육이 생기려면 피부도 수축 확장, 이렇게 수축 확장 이 역할을 계속 해야 피부도 근육이 생깁니다. 그럼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도 결국은 수축 확장 역할을 계속 원활하게 해야 인체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산화질소가 인체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 40이 되면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를 만들 수 없다라는 논리로 산화질소를 먹어라 하는 건데 생생해박칼슘은 고순도 수용성 이온 칼슘이어야 혈관 내피 외피에 수축 이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박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따로 별도로 산화질소 제품을 안 드셔도 우리 혈관 수축 이완 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바만 열심히 드셔도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 뭐냐면 칼슘을 많이 먹으면 석회가 낀대 그래요. 그거는 정반대된 논리고요. 인체에 즉 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안 뛰게 될 지경까지 부족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 뼈에 저장돼 있던 칼슘을 녹여서 혈액으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량만 가져와서 쓰면 되는데 과다하게 배출이 과다한 칼슘을 인체 내 뼈 내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인체 내 혈액 속에 칼슘이 과다하게 됩니다. 그 과다한 칼슘이 온 몸의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결국은 혈관 내피에 가라앉아서 침착되게 됩니다. 그게 석회입니다. 석회. 그러면 석회가 혈관 속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깨에 끼면 오십견, 여기 심장에 끼면 협심증, 또는 혈관에 끼면 혈압, 당뇨, 고지혈, 하지정맥 등등 혈관에 관한 지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50견이 와서 병원 가면 선생님 어깨에 석회가 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맥, 정맥 모든 혈관에 석회가 끼기 때문에 석회가 또 혈액의 모든 병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해박칼슘을 드시기만 해도 몸속에 그 혈관 속에 이렇게 침착된 석회도 다 빼서 없어지는 것을 회원 여러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인데요. 우리 몸속에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죠. 그러면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세포가 지금 동그랗게 있는데 세포도 결국은 수축 확장을 해야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심장을 박동하는 것도 칼슘이 하지만 세포가 수축 확장하는 일도 칼슘이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핵과 막에 칼슘이 존재하지 않으면 칼슘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서 핵과 막에 칼슘이 신호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섭취할 때 이렇게 세포한테 산소가 배달을 해주는데 배달된 아미노산을 세포가 수축 확장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어야 그 자기가 먹을 양식을 먹는데 세포 속에 칼슘이 존재하지 않으면 수축 확장을 멈춰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그걸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축 확장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가 죽는 것이 우리가 늙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월이 가서 늙었어.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어.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세포가 죽는 것이 우리가 늙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을 세포가 없는 게 우리가 죽는 거다. 그러면 세포는 왜 죽었을까? 나는 왜 자꾸 늙어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세포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늙는 겁니다. 그럼 세포는 왜 죽었어요? 세포의 핵과 막에 칼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수축 확장을 못해서 세포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제가 첫 장에 여기에 이온 칼슘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이온 칼슘이 아닌 칼슘은 즉 세포 안에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을 것, 또 그 입자가 칼슘을 들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야만 핵과 막에 존재해야만 세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 화면에 제가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56세에 제가 해바를 처음 만났고 지금은 68세인데요. 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56세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요. 저는 56세에 많이 아팠어요. 눈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그래서 그때는 59kg밖에 안 나갔고 몰골도 아직 그냥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해바의 덕을 많이 봐서 해바 때문에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포가 수축 확장이 활발해지면 세포가 먹이를 계속 먹으니까 세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성장을 할까요? 네, 세포가 막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면 무한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성장이 되면 세포와 세포로 분열됩니다. 분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면서 인체가 만들어지고 밖에 나와서 다시 세포 분열로 골격이 형성돼서 성인이 되듯이 그 세포 분열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단 세포 안에 핵과 막에
칼슘이 존재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눈 주위에 검버섯이 생기고, 우리 이제 어머님들 여기 주근깨 생기고, 또는 비립종이라고 하죠. 비립종, 또는 이렇게 목 주위에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뭐가 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검버섯이에요. 그럼 검버섯은 왜 붙어 있을까요? 여기 눈 주위에 특히 아버님들이 많죠. 어머님들은 보니까 여기 팔뚝 이런 데 많더라고요. 자, 피부가 시커멓게 변한 것은 세포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죽은 세포가 왜 안 없어지냐? 새 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 자리에 자기 자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바를 드시고 세포가 활성화돼서 세포가 분열이 돼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다 보면 죽은 세포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증상이 검버섯이 없어지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뭘까요? 칼슘이 세포 안에 존재해서 세포만 활성화돼도 우리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수소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소수가 식품으로 개발되고 수소수가 개발되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해박칼슘을 처음 만들 때 2010년도 전후에 수소수라는 단어가 생기고 사람들이 수소수를 이렇게 애용하게 됐는데요. 제가 제품을 만들어진 과정, 제조 과정에서 설명드렸을 때 수소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수소수의 조건은 뭐냐면 pH, 알칼리도가 9일 때부터 알칼리도가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몸은 7, 혈액은 7.2, 심장은 7.4.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알칼리화가 되면 이온 칼슘은 칼슘이 물 속에서 H, 수소는 흡착을 하고 산소는 밀어내는 역할을 칼슘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수소는 땡기고 산소는 밀어내는 일을 해서 자연적으로 생성해박 칼슘은 수소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먹고 인체 내에서 수소수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수소수입니다. 그래서 수소수는 이제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 몸속에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에 있든 머리, 눈, 코, 입, 이렇게 식도, 오장육부 또는 뼈, 마디마디 이런 데에 있는 염증을 잡아서 버려주는 일을 수소수가 합니다. 그러면 염증은 뭐냐? 염증은 화면에 표시되어 있죠. 염증 종양 근종 옆에 활성산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 주범은 산소입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H가 이제 수소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만나면 염증하고 다시 붙어요. 산소하고 다시 붙어요. 그래서 다시 붙으면 H하고 O하고 떨어진 물이 인체 내에서 염증을 만났을 때 다시 붙어서 버려주면 즉 염증을 버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염증, 종양, 근종을 없애는 일을 수소수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것도 팁인데요. 아까 화상을 입었을 때 여기다가 거즈를 대서 축축하게 적셔서 화상을 바로 이제 낫게 하는 그런 기능은 환원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즉 환원수, 수소수, 온적외선수, 양자파동수 다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아프다, 여기가 통증이 있다, 또는 의외로 많아요. 여기 조그맣게 혹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로 그냥 칼슘을 축축하게 적셔서 혹이 생긴 부위에 그냥 갖다 대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하면 혹이 싹 풀어져서 없어져요. 저희 집사람도
무릎 뒤에 정말로 처음에 콩알만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결함만해졌어요. 그 결함만한 혹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을 전국에 다니면서 만났더니 뭐 등에 있다, 뭐 옆구리에 있다, 뭐 이렇게 허벅지 쪽에 있다, 그런 이제 뭉친 것들, 혹들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대단하죠? 그 혹이 보이기 망정이죠, 그죠? 그 혹이 몸 안에 있다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콩알만한 혹이 결국은 결함만해졌는데 이게 몸속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 내에서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그 혹이나 종양이나 염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즈에다가 칼슘을 축축하게 충분히 적셔서 거기다 붙여서 약 20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탁월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칼슘이 한다는 것을 이제 생로병사에서 한 방송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한 2, 3분밖에 없는데요. 저희 체험사를 하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쪽 눈, 제가 손으로 가린 눈이 해박칼슘을 알기 전에 이쪽이 점점 시력이 어두워지더니 아예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 가지고 살았어요. 운전면허증도 1종에서 2종으로 1종 이제 반납하고 2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바를 열심히 전달하고 저도 먹었겠죠. 저는 지금도 해박칼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5% 이 시력이 회복됐어요. 황반변성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이제 원래 위 12장 궤양 때문에 이 해박칼슘을 알게 됐고 해박칼슘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위가 25년 동안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해박칼슘이 위를 정말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아서 이런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렇게 모세혈관을 측정하면 아주 완벽하게 깨끗해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오장을 체크했더니 오장의 기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 계신 해바 가족 여러분들이 해바를 사랑하시고 많이 전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해바를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드시기 편하게 만드는 일로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더 좋은 칼슘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